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토론 진행을 맡은 안동 MBC 김건엽입니다. 유권자들의 올바른 선택을 돕기 위해 경상북도 선거방송 토론위원회와 안동 MBC가 후보자 토론회를 준비했는데요. 오늘은 그 두 번째 시간으로 영주시 영양군, 봉화군, 울진군 선거구 국회의원 후보자 토론회입니다. 이 토론회는 영주시 선거방송 토론위원회가 주관하고 안동 MBC가 제작 방송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동 MBC 유튜브 채널에서도 생방송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토론을 시작하기 전에 참석한 후보자들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토론은 등록 후보 4명이 모두 참여한 가운데 진행됩니다. 좌석은 토론에 앞서 추첨한 순서대로 앉았습니다. 먼저 제일 왼쪽에 기호 2번 미래통합당 박형수 후보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호 2번 미래통합당 박형수입니다. 네, 다음으로 기호 8번 무소속 장윤석 후보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기호 8번 무소속 장윤석 후보입니다. 네, 이어서 기호 7번 국가혁명배당금당 김형규 후보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호 7번 국가혁명배당금당 김영규입니다. 네, 다음은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황재선 후보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황재선 후보입니다. 오늘 토론의 진행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 토론회는 기조연설, 공통질문, 공약 발표, 주도권 토론으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기조연설은 각 후보마다 1분 30초씩 시간이 주어집니다. 공통질문은 사회자가 질문을 드리면 순서에 따라 각자 1분 10초 동안 답변을 하는 방식입니다. 공약 발표는 2분 동안 공약을 발표하고요. 상대 후보가 그 공약에 대해 질문하면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이때 질문은 30초, 답변은 1분을 드리겠습니다. 주도권 토론에서는 주도권을 가진 후보가 상대 후보에게 자유롭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주도권 후보 1인당 총 5분의 시간이 주어지는데요. 그 시간 안에 여러 후보자에게 계속 질문을 할 수는 있습니다만 특정 후보에게 질문이 집중되는 것을 막기 위해 한 후보자에게 질문은 2개만 할 수 있도록 제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후 시간에 따라 예비 공통 질문을 더 드릴 수도 있고요. 마지막으로 각 후보당 2분간 마무리 발언으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토론회는 발언 시간이 엄격히 제한됩니다. 공정한 토론 진행을 위해 주제에서 벗어난 발언을 하거나 발언 시간을 초과하는 일은 없도록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질문과 답변 20초 전에는 노란색의 예고등이 들어오고요. 제한 시간이 끝나면 붉은색 등과 함께 마이크가 꺼지게 됩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영주시 영양군, 봉화군, 울진군 선거구 국회의원 후보자 토론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첫 순서로 각 후보의 기조연설을 들어보겠습니다. 시간은 1분 30초입니다. 먼저 박형수 후보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안동 MBC 시청자 여러분, 유권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영주 영양 봉화 울진 지역에 출마한 기호 2번 미래통합당 박형수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마스크 한 장을 사기 위해 긴 줄을 서야 했던 지난 겨울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지난해 조국 사태로 드러난 현 정권의 오만과 독선, 무조건적인 진영 논리에 우리 국민들은 엄청나게 분노하였습니다. 또 소득주도 성장으로 대표되는 잘못된 경제정책으로 지금까지 대한민국이 이룬 경제적 번영을 한꺼번에 상실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정권 심판을 통하여 지금까지 우리가 쌓아온 자유민주주의, 법치주의의 헌법적 가치와 경제적 번영을 지켜내야 하고 또 지방소멸이라는 우리 지역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하여 영주 영양 봉화 울진 지역에 출마하였습니다. 앞으로 깨끗하고 소신 있는 정치를 통하여 공정한 사회, 살만한 지역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장윤석 후보입니다. 무소속 기호 8번 장윤석 인사 올립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얼마나 고생들이 많으십니까? 우리 다 함께 힘을 모아 꼭 이겨냅시다.
먼저 영주 시민 여러분께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제가 지난 12년 세 차례 국회의원을 하는 동안 정말 부족한 게 많았습니다. 더러는 마음에 상처를 드린 일도 있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사과드리고 앞으로 더욱 잘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영주, 영양, 봉화, 울진 주민 여러분, 문재인 정권 잘하고 있습니까? 경제, 안보, 고용 어느 것 하나 제대로 하는 게 없습니다. 그렇다고 보수 야당은 똑바로 합니까? 맨날 싸우기만 하고 황당한 낙하산 공천, 엊그제는 어르신들을 장애인이라고 비하까지 했습니다. 이들이 정신 바짝 차리도록 혼내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번에는 무소속 8번을 찍어야 국민이 무서운 줄 압니다. 초선 의원으로는 다선 의원들이 질비한 국회 예산 전쟁에서 절대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지역 경제를 살릴 힘있는 다선 국회의원이 꼭 필요합니다. 저 장윤석 반드시 승리에 살아서 당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김형규 후보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호 7번 국가혁명배당금당 김영규 인사드립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민생은 바닥을 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도움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국가혁명배당금당이 여러분들의 고충을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3.3 정책을 펼치기 위해서 영주, 봉화, 영양, 울진 지역구를 대표해서 출마하게 되었습니다. 민심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깊이 깨닫고 민심은 어디로 향하고 있는가를 충분히 알고 기존의 어떤 정치권들은 민생을 헤아리는 그런 사안들을 바르게 헤아려서 정책을 펼쳐야 하는데 100만 원 주니 50만 원이 주니 이런 어떤 문제를 가지고 아직까지 결정을 짓지 못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여파가 너무나 크고 세계적인 정세 속에서 너무나 어려운 상황에 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국가혁명배당금당의 3.3 정책이 우리 국민에게 희망을 주고 또 혁명을 즐겁게 할 수 있는 대안을 충분히 마련하고 있다고 봅니다. 끝까지 지켜주셔서 많은 힘을 국가혁명당에 실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기조연설 마지막 순서 황재선 후보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힘있는 집권 여당의 국회의원 후보 황재선입니다. 존경하는 영주, 영양, 봉화, 울진의 시민 국민께 여쭙겠습니다. 진정으로 지역의 발전을 바라십니까? 그리고 우리 지역은 발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지역이 발전하지 못하는 까닭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저는 우리 지역이 바뀌지 않고 바꾸지 않는데 큰 장애물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바뀌지 않고 바꾸지 않는데 무엇이 새로울 수 있겠습니까? 새롭지 않으면 혁신할 수 없습니다. 새로운 것만이 혁신할 수가 있습니다. 여성이 새롭고 청년이 새롭고 그리고 바로 제가 새롭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이번에 또다시 이전과 같이 관행적인, 관습적인, 습관적인 선택을 하신다면 우리의 미래는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저는 더불어민주당의 후보입니다. 이쪽 지역의 정치적 정서가 어떠한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출마를 하였습니다. 이러한 패기, 그리고 저는 집권여당, 힘있는 집권여당입니다. 힘있는 집권여당의 패기 있는 젊은 후보만이 우리 지역을 진정으로 발전시키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분의 기조연설 잘 들었습니다. 이번에는 공통질문을 드리고 답변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잘 듣고 순서에 따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공통질문입니다. 정부가 하위소득 70% 가구를 대상으로 긴급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발표한 이후 여야 정치권에서는 전 국민 지급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지원금 대상과 지급 시기가 이제 총선의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여기에 경기도 10만 원을 비롯해 지자체별로 별도 지급 계획도 발표되면서 지역 간의 형평성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역시 재원이 될 텐데요. 비상시국에 불가결한 재정정책이다. 선거용 포퓰리즘이다. 이런 논란들이 큽니다. 후보자분들은 입장이 어떠신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시간은 1분 10초씩입니다. 순서에 따라 장윤석 후보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네. 현 경제 상황이 전례 없는 위기 상황입니다. 국가 재정 지출 확대는 불가피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 돈이 혈세입니다. 또 나라 빚내서 쓰는 돈이기 때문에 꼭 필요한 곳에 써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여당, 야당이 경쟁하다시피 추진하고 있는 이 정책은 잘못되면 돈만 살포하고 효과는 없는 포퓰리즘 정책이 될 우려가 없지 않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4인 가구에 100만 원, 미래통합당은 200만 원을 전 국민에게 지급하자고 합니다. 고소득자에게 100만 원, 200만 원 지급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지금 소상공인들 많이 폐업하고 휴업에 들어갔습니다. 이분들에게 100만 원 지급한다고 해서 폐업을 막을 수 있겠습니까? 결국 돈은 돈대로 쓰면서 국가빚이 늘고 폐업은 하나도 막지 못하는 그런 정책이 될 수가 있습니다. 고소득자에게는 주지 마시고 폐업 위기에 있는 이 소상공인들, 중소상공인들 그리고 참으로 어려운 시민들에게 줘야 할 것입니다. 네, 장윤석 후보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번에는 김형규 후보입니다. 예, 국가혁명배당당 김형규입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민생이 정말 힘듭니다. 국가혁명배당금당의 3.3 정책 가운데 가계부채 탕감, 국민배당금 지급이라는 이 두 정책이 지금의 문제를 충분히 해결할 수 있습니다. 재원은 충분합니다. 국회의원들의 권리를 내려놓고 예산의 60%를 절약한 300조와 기타 등등의 예산을 가지고 800조의 세수를 가지고 국가혁명배당금당은 국민배당금 지급을 하고도 남는 재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끝까지 지켜주십시오. 네, 이번에는 황재선 후보 답변 듣겠습니다. 예, 전환 기본소득은 정기적으로 현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아직까지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지 않았고요. 아직까지 도입한 국가도 없습니다. 그 일시적으로 돈을 지급하는 우리 정부가 지금 시행하고자 하는 긴급재난지원금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최근에 9억 원을 편성해서 가구당 40만 원 내지 100만 원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방안을 발표했는데요. 코로나19로 인해서 국민들의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이때 돈을 쓰지 않는다면 언제 돈을 쓰겠습니까? 더구나 우리나라는 재정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만큼 재정적 여력이 충분히 있습니다. 재정 건전성은 OECD 국가 가운데 4위에 이르고 국가 부채 비율은 GDP의 약 40% 수준에 멈추어 있습니다. GDP 총액을 넘어서는 미국과 일본과는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세계적으로 보면 미국과 호주, 홍콩, 마카오, 싱가포르가 현재 시행하고 있고 국내에도 지자체에 따라서 차등을 두고 있기는 하지만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재정적 여력이 허락하는 한 긴급재난지원금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국민들을 살피고 돕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끝으로 박형수 후보 답변 듣겠습니다. 예, 코로나로 인한 나라와 지역 경제의 타격 정도가 상상 이상으로 심각합니다. 저는 비상시국에 불가피한 선택으로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부가 소득 하위 70%에 대해 4인 가정 기준으로 100만 원을 준다고 발표했는데 소득 하위 70%를 선별하는 과정이 매우 복잡하고 비용도 엄청나게 듭니다. 그래서 4월까지 지급이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판단됩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 미래통합당에서는 국민 1인당 50만 원씩을 즉시 지급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저도 이 제안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하고 시급한 것은 지금 도산 위기에 내몰린 소상공인과 지역 영세 사업자들 그리고 거기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에게 즉시 재난 상황이 끝날 때까지 지속적으로 자금을 보전해 주는데 정책의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번에는 공약 발표 시간입니다. 각 후보는 2분간 공약을 발표하게 되고요. 이후 다른 후보가 차례대로 질문을 하면 발표하신 후보가 답변하는 방식입니다. 질문 시간은 각각 30초, 답변 시간은 1분씩 드리겠습니다.
그럼 먼저 김형규 후보부터 공약을 발표하겠습니다. 주어진 시간은 2분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국가혁명배당금당 기호 7번 김명규입니다. 코로나 사태의 심각성은 정말 말로 할 수 없습니다. 국가혁명배당금당의 33가지 정책 실현을 위해서 절체절명의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국민배당금 지급, 가계부채 탕감 정책을 실현이야말로 이 나라를 살릴 수 있다고 봅니다. 나라에 돈이 없는 것이 아니다. 도둑놈이 많다는 현 정치 풍토를 국민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이번 4.15 총선은 의료움으로 모아진 국민들이 기성 정치판을 심판하는 날이요. 국민혁명의 시작입니다. 정치혁명을 통해 국회의원을 100명으로 축소해 무보수 명예직으로 하여 1조 8천억을 절약합니다. 지자체 폐지로 1조 7천억을 절약한 등 정부 예산 60%를 절약하여 배당금으로 돌려드리겠습니다. 배당혁명으로 국가 예산 60% 절약한 300조와 상류층 탈세를 막아 200조 세수, 재산비례 벌금형 100조와 36가지 세금을 하나로 통합해서 100조, 500만 특수사업자를 양성해서 100조의 세수를 증가한 세수 800조를 가지고 18세부터 국민 1인당 매월 150만 원을 지급하는 국민배당제를 실시해 빈부 상하 갈등을 완전히 해소하겠습니다. 결혼하면 1억, 주택자금 무이자 2억을 융자하고 출산하면 5천만 원을 지급하겠습니다. 부채혁명의 일환으로 18세부터 1인당 코로나 긴급 생계 지원금 1억 원을 국민배당으로 통장으로 지급하겠습니다. 혁명도 즐겁게, 국민도 즐겁게 행복한 대한민국 건설에 여러분들 적극적인 참여 부탁드립니다. 4.15 총선은 혁명의 한때입니다. 국민이 다 같이 일어나서 국가혁명배당금당과 하나가 되어서 이번에 이 난국을 헤쳐나가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형규 후보 공약에 대해서 다른 후보님들 질문하겠습니다. 순서에 따라서 황재선 후보 먼저 질문하겠습니다. 예, 공약이 매우 낭만적이신데요. 그 지역개발 문제라든가 그다음에 국가 예산을 300조를 절약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절약하는 구체적인 방법과 그리고 지역개발 그 전단지를 보았더니 홍보물을 보았더니 지역개발을 할 돈을 혁명금 배당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으로 말씀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 지역개발은 어떻게 할 것이며 그 다음에 어떻게 또 그 국가 예산에서 네, 질문 시간 되셨습니다. 예. 어떤 질문이신지 파악되셨을 것 같고요. 예. 답변해 주시죠. 예, 그렇습니다. 국가혁명배당금당의 33가지 정책은 정말 우리에게 너무나 필요한 현안들입니다. 지역개발은 1차적으로 종지를 합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사방팔방 너무나 많이 개발되어 있습니다. 도로 교통망을 비롯해서 모든 어떤 수단들이 충분히 한 상황에서 지금 가장 시급한 문제가 가계부채 탕감, 또 국민배당금 지급을 통해서 국민이 먼저 행복하게 할 수 있는 이런 사회를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60%의 절약된 세수를 가지고 국민들에게 배당금을 드리는 것입니다. 네, 이번에는 박형수 후보께서 질문하겠습니다. 예, 김형규 후보자의 공약을 보니까 아주 특이한 공약이 하나 있어서 여쭙겠습니다. 교도소를 폐지하고 벌금 제로, 세수 증가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 얘기는 교도소를 없애고 대신 벌금을 받아서 세금을 늘리겠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그러면 살인자나 강도나 강간범도 벌금 내면은 밖에서 활보할 수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답변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네, 김 후보님 답변하시죠. 예. 그래서 교도소 폐지를 하는 것은 강력한 범죄인을 수용하는 시설을 하나를 둡니다. 재산비례 벌금형으로 모든 것을 전환합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강력범들을 수용해서 그 강력범들을 기존의 교화 방식으로 먹이고 입히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사막화로 인해서 한반도를 비롯해서 모든 이 지구 환경이 열악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몽골, 러시아, 중국 사막화된 그 지역에 일본과 한국, 중국이 공동 출자를 해서 사막화의 녹지 사업에 그들을 투입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장윤석 후보 질문 차례입니다. 네, 김영규 후보님, 이 정책을 수행하기 위해서 정책 비용 2,800조를 마련한다고 했습니다. 그 중에 보면 국가 예산 300조를 절약하겠다고 하는데, 저도 국회에서 예결위원장을 해봤습니다만은 400조가 넘는 국가 예산에서 300조를 절약한다는 게 과연 가능한지 좀 의문이 들고요. 말씀해 주시길 바라고, 국회의원 수를 100명으로 축소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말씀해 네, 주시죠. 질문 시간 되셨습니다. 예. 김 후보님 답변하시죠. 예, 모든 것은 충분합니다. 미국은 대한민국에 6배나 큰 영토를 가지고 인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넓은 나라에 상원 의원이 100명입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은 미국의 한 주만도 하지 못한 이 좁은 영토에서 국회의원이 300명이고 보좌관이 10명씩 3,300명입니다. 이런 것들을 아끼자는 겁니다. 여야가 싸움하는 이런 꼬라지들을 국민들은 더 이상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충분히 봉사직으로 바꾸고 이런 우리 특권들, 국회의원들 가진 특권을 내려놓고 국가 예산을 아껴서 충분히 배당금을 주고 이런 정책을 펼 수가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황재선 후보 공약을 들어보겠습니다. 주어진 시간은 2분입니다. 저는 먼저 지역의 100년 대계인 동서횡단 고속철도 건설을 서두르겠습니다. 동서횡단 고속철도 사업은 서산에서 시작해 영주, 봉화, 울진에 이르는 대규모의 국책 사업으로 동서 신산업지대 형성을 촉진할 것이며 독자적 지역 경제권 형성을 유도할 것입니다. 특히 분천 울진 33km 구간은 산악열차를 운영해서 이와 연계해 백두대간 힐링벨트로 산림문화 공간을 조성해 빨리 왔다가 빨리 가는 것이 아니라 머물러 휴양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겠습니다. 영주에는 소재 부품 첨단 산업단지 기반을 조성하겠습니다. 그동안 영주시가 추진해 오던 베어링 클러스터 조성이 가능하도록 그 내용을 변경해 첨단 로봇 기업을 유치해 강력히 견인해 미래 산업 구조로 잘 사는 경북을 만들겠습니다. 영양은 20호선 국지도를 봉화까지 연결하고 31번 국도를 확장하여 육지 속의 섬이라는 오명을 벗게 하겠습니다. 울진은 고립되어 있는 데다가 바다를 끼고 있습니다. 고립을 해소하기 위해서 36번 국도를 4차선으로 확장할 것이며 바다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겠습니다. 그리고 각 지역에 맞는 공기업 이전 유치로 지역 일자리 창출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습니다. 또한 공공의료기관을 확충하고 확대할 것이며 출산 보육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한편 국가 균형 발전 정책을 담보하기 위해서 지역 인재 채용 의무화하는 법률안, 기업의 지역 재투자를 유도하는 지역 재투자법, 농민들에게 최저임금 수준의 소득을 보장하는 최저농민 기본소득 보장 법률안을 발의하여 균형 발전을 꾀하고 양극화 문제 해결에 앞장서겠습니다. 끝으로 지자체가 챙기고 있는 지역 현안들을 협력과 포용의 정치로서 견인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황재선 후보 공약에 대해서 먼저 박형수 후보부터 질문하겠습니다. 예, 황재선 후보님의 공약집을 보니 1천억 원 이상 로봇 전문 기업 20개를 만들겠다라고 공약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문재인 대통령이 대구를 방문했을 때 대구를 로봇 산업의 핵심 지역으로 삼기로 하면서 발표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로봇 산업에 대한 아무런 지역 인프라가 없는 영주에 1천억 원 이상의 로봇 전문 기업 20개를 네, 질문의 취지는 이해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황 후보님 답변해 주시죠. 예, 지금 우리나라 베어링 산업의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신 데서 비롯되는 질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나라 베어링 산업체가 2015년 기준으로 약 350개 정도가 있습니다. 이 350개 정도의 기업의 전부 다 우리 영주 지역이 베어링 산업을 하기 좋은 곳이라고 해서 조건을 갖추고 있으니 옮길 수 있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정도의 재정적인 여력이 충분한 기업들이 아닙니다. 90% 이상이 영세한 중소기업입니다. 이 영세한 중소기업들 중에서 지금 이전을 결정할 수 있는 국가 산단이 조성된다고 하더라도 이전해서 분양을 받지 않으면은 지금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인데 산단은 조성해놓고 분양되지 않아서 거의 활성화되지 못한 곳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산단 지정이 지금 되지도 않았지만은 산단이 지정된다고 하더라도 실패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리고 베어링과 연관 산업이 바로 로봇 산업입니다. 지금 로봇 산업이 우리나라의 발전 정도도 고려했을 때 같이 하지 않으면은 이 산단 네, 답변 시간이 지났습니다. 이번에는 장윤석 후보 질문 순서입니다. 예, 황재선 후보님, 동서횡단 철도 건설은 저도 공약으로 제시해서 앞으로 같이 의논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공공기관 이전 공약을 살펴보니까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을 이전한다고 했는데 이미 작년에 전남 나주로 이전이 완료된 기관입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잘못 알고 하신 거 아닌가 궁금하고요. 지금 영양의 경우 잠깐만, 황 의원 이제 답변하시고. 예. 예. 영양의 경우에 지금 저희가 각 지역마다 공기업 유치를 하고자 하는 것은 어느 지역이든 대한민국의 최소한 어떤 분야에 있어서는 중심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각 지역마다 거기에 맞는 공기업을 이전을 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영주 같은 경우에는 한국철도기술원, 한국고전번역원,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동화 같은 경우에는 풍부한 산림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한국임업진흥원, 그리고 울진의 경우 한국원자력안전재단을 유치하려고 합니다. 지금 이 중에서 그 영양 같은 경우에는 농림식품기술이 들어가지 않으면 가장 적합한 것은 이거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기획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 공기업을 이쪽 지역으로 유치를 하여야만 일자리 창출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실현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였기 때문에 저희가 공약을 이렇게 내걸고. 네, 답변 시간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김형기 후보 질문하시겠습니다. 박영수 후보님. 황재선 후보께. 황재선 후보 공약에 대해서 박 후보께서 질문하시는 시간입니다. 예. 공약 사항에 대해서 영주 베어링 클리스터 단지에 대한 부분인데, 앞으로 그 베어링 산업은 첨단으로 나가야 됩니다. 거기서 기술적인 투자, 그 경제적인 지원을 구체적으로 가져와서 영주 산업에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을 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황 후보님 답변하시죠. 예, 베어링 클러스터 조성은 대통령의 그 100대 국정과제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대통령이 공약했다고 해서 이것이 그냥 쉽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지자체와 그 다음에 정치력을 가지고 있는 정치인이 정책적 설득의 결과일 수밖에 없습니다. 대규모의 국책사업이기 때문에 예비적 타당성을 조사를 하는 과정을 거쳐야 하고, 대통령께서 우리가 앞으로 이런 방향으로 나갔으면 좋겠다라고 했을 때 그것을 뒷받침해주는 국민적인 강렬한 열망과 지자체의 적극적인 협력, 그리고 유능한 지역의 정치 지도자가 있을 때 비로소 가능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산단 지정의 문제는 국토부 소관이지만 기술을 확보하고 제조 기술을 시험을 하고 평가를 할 수 있는 것은 산자부의 역할입니다. 이 산자부와 국토부의 역할을 같이 네, 답변 시간이 마무리됐습니다. 이번에는 박형수 후보의 공약을 들어보겠습니다. 주어진 시간은 역시 2분입니다. 예, 먼저 영주시의 경우에는 다른 후보님들과 마찬가지로 저도 첨단 베어링 국가산업단지를 반드시 건설하겠습니다. 3,100억 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될 이 사업을 통해서 인구 증가 효과 1만 명 이상, 생산 유발 효과 연간 600억 원 이상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영주 세계 풍기 인삼 엑스포 준비와 관련해서는 현재 30억 원으로 책정되어 있는 국비가 더 증액될 수 있도록 하여 국제 행사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중부 내륙 동서횡단 철도 건설을 통해 서산, 영주, 울진을 연결함으로써 지역 경제 성장과 고용 창출을 촉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양의 경우에는 영양 군민들의 수건 사업인 31번 국도 직선화 공사를 신속히 착공하고 환자 긴급 이송 체계 확립과
준종합병원급 의료원 건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봉화는 국립 백두대간 수목원의 진입도로 확 포장과 함께 백두대간 탐방로드와 종합산림휴양단지를 조성하여 스쳐 지나가는 곳이 아니라 머물고 가는 체류형 관광단지로 키우겠습니다. 울진의 경우에는 신한울 3, 4호기 건설 재개를 통해 지역 경기를 활성화시키고 동해중부선 철도의 복선화, 해양치유단지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박형수 후보 공약에 대해서 장윤석 후보께서 질문하시겠습니다. 박영수 후보 보면 울진의 탈원전에 관해서 특별한 견해가 없는 것 같습니다. 탈원전으로 울진 경제가 파탄이 돼서 울진의 시민단체와 수백 명의 피해자들이 탈원전 정책을 폐기해달라는 소송을 정부를 상대로 냈습니다. 박 후보가 대표로 있는 로펌 영진에서 정부의 대리인이 되어서 울진 국민들의 소송을 각하시켰습니다. 이 점에 네, 관해서 질문 시간 되셨고요. 예. 박 후보님 어떤 질문인지 이해되셨으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예. 탈원전에 대해서는 저는 반대합니다. 그래서 제 공약으로 신한울 3, 4호기 건설 재개를 반드시 해야 된다라고 공약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그 소송 문제는 사실 오늘 제가 처음 듣는 얘기입니다. 예, 제가 영진이라는 로펌의 대표로 되어 있긴 하지만 저는 대구에 머물면서 대구 사건을 주로 하고 독립재산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울에 아마 다른 변호사님들이 선임을 했던 것 같은데 그것까지는 제가 모든 영진의 사건을 서울에 있는 사건까지 다 파악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오늘 처음 들은 얘기라서 저도 당황스럽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박형수 후보 공약에 대해서 김현규 후보 질문해 주십시오. 영양에 특히 수건 사업이라고 저도 많이 느낍니다. 그 영양간 또 봉화, 울진 간 도로를 직선 코스를 잡아서 연결을 했을 경우에 영양은 또 교통 문제에 상당 원활함을 가져올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어떤 대안이라든가 또 예산 확보를 통해서 반드시 그 영양의 수건 사업을 완치할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립니다. 네, 박형수 후보 답변해 주십시오. 예. 영양 국민들의 수건 사업인 31번 국도는 영양읍과 이밤, 즉 청송 당진과 영덕을 연결하는 그 고속도로에 연결하는 도로를 말합니다. 지금 김영규 후보께서 말씀하신 울진과 영양을 연결하는 도로가 아닙니다. 예. 반드시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31번 국도는 굉장히 꼬불꼬불하기 때문에 영양 국민들이 거기서 환자가 이송되다가 사망하는 경우도 많은 등 매우 주민들의 꼭 반드시 이룩해야 될 수건 사업 1호입니다. 제가 반드시 이 사업을 완성토록 하겠습니다. 네, 황재선 후보님 질문해 주시죠. 예, 동서횡단 고속철도 계획은 이미 오래전부터 나와서 그동안 회자되었을 뿐 실행되는 단계까지 가지는 못했는데 지금 실행되지 못한 이유와 그리고 앞으로 이 공약을 어떻게 실행을 하시겠다는 것인지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네, 박형수 후보 답변하십시오. 예, 저도 지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 가지 지금 공약을 했지만 어떻게 보면 가장 큰 국비가 들어가고 가장 어려운 사업이 이 동서내륙 횡단철도 사업인 것 같습니다. 다른 후보님들께서도 공통적으로 이 공약을 내것인 것은 저와 마찬가지로 이 공약이 굉장히 어렵지만은 우리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모두들 이 공약을 내걸었다고 생각합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들이 앞으로 12개 지자체가 여기 이 동서내륙 횡단철도를 통과하고 있습니다. 지자체 단체장들께서 함께 성명서도 발표하고 건의문도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 국회의원들과 지방자치단체장들과 협력해서 이 문제를 슬기롭게 풀어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공약 발표 마지막으로 장윤석 후보 공약을 들어보겠습니다. 역시 네. 이분 드리겠습니다. 네, 영주, 영양, 봉화, 울진을 저는 환동해와 경북 북부 경제권이 융합되는 전략적 경제 요충지로 육성하고 싶습니다.
울진을 환동해권 북방물류 중심지로 만들어서 영주와 봉화를 통해서 수도권으로, 영양을 통해서는 영남권으로 대규모 물류가 이동할 수 있도록 교통과 물류 인프라를 시급히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주, 봉화, 울진을 연결하는 중부권 동서 횡단철도, 그리고 동서 5축 고속도로, 또 울진을 관통하는 남북 7축 고속도로, 영양을 지나 영남권을 연결하는 남북 6축 고속도로 등 대규모 교통 인프라를 최우선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내륙과 해안을 잇는 산림, 해양, 농업, 치유, 관광, 산업 벨트를 조성해서 관광객을 유치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으로부터 주민들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영주 적십자병원을 거점 종합병원화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영양에는 국민들의 소망인 군립의료원을 반드시 건립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문재인 정권의 재앙이라고 할 수 있는 탈원전 정책을 폐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원전 건설 취소에 따른 주민의 피해 보상을 법제화를 해서 울진 국민들이 당한 서러움을 꼭 풀어드리겠습니다. 이와 같은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나라 돈이 많이 듭니다.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간사와 위원장을 다 해본 일 잘하는 국회의원인 장윤석을 국민 여러분들께서 네, 장 후보 공약 발표 시간이 다 도와주시기 됐습니다. 바랍니다. 예. 장윤석 후보 공약에 대해서 김형규 후보 질문해 주십시오. 예, 많은 국책 사업을 가지고 나라의 살림을 많이 난도질 하기보다가 그동안에 우리 장윤석 후보님께서는 과거에 판타시온 문제가 아직까지 해결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판타시온에 소송된 이런 문제 현안들을 먼저 해결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데서 좀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네, 장 후보님 답변하시죠. 예, 판타시온 리조트 사업은 오래전에 서울에 있던 영주 출신 기업인이 고향에 와서 사업을 하겠다고 해서 시작했던 사업입니다. 그러나 2008년에 국제금융위기를 맞아서 부도가 났습니다. 그 후에 많은 기업인들이 경락을 통해서 판타시온 리조트 사업에 복구를 위해서 경락도 하고 투자도 하고 했습니다마는 관광 경기의 부진 또 소요되는 사업비의 조달에 어려움이 있어서 지금까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만 최근에 기업가들이 관심을 가지고 경락을 해서 잘만 하면 경제적으로 좋은 기회를 맞을 수도 있다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장윤석 후보 공약에 대해 황재선 후보가 질문하겠습니다. 예, 탈원전 정책을 폐기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탈원전 정책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가 되지 않으신 상태가 아니신가 싶습니다. 그 사용 후 해결료 같은 경우에는 그 독성이 정말 심각하고 해결료가 사용 후 해결료 같은 경우에는 바로 사람들에게는 사망에 이르기까지 할 정도로 치명적인데 이 사용 후 해결료 처리는 어떻게 하실 것인지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네, 네, 장 후보님 답변해 주시죠. 네. 그런 문제들은 아무래도 전문가들이 많이 검토하고 대안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 문재인 정권의 이 탈원전 정책은 공기업이 천문학적 적자를 지금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래 세대에게도 경제적 산업적 부담을 씌우고 있어서 미래로 가는 에너지 사다리를 태워버리는 잘못된 정책임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문재인 정권이 독단적이고 위법적이고 탈법적인 방법으로 이 탈원전 정책을 폐기하고 탈산소 사회로 가기 위한 합리적 에너지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가 주요 정책 에너지 정책을 추진할 때는 문재인 정권의 그와 같은 독단적인 그런 추진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번에는 박형수 후보 질문 차례입니다.
예, 장윤석 후보님께서 동서 5축 고속도로, 남북 7축 고속도로, 남북 6축 고속도로 등 3개 노선의 고속도로 건설을 모두 공약하셨는데 이것은 너무 과한 것 아닌가 싶습니다. 아마 우리나라 고속도로 건설 예산 전부를 우리 지역에 투입한다고 해도 이 3개의 사업을 동시에 추진하는 건 불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전체 예산은 얼마이고 언제까지 완공할 수 있는지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장윤석 후보 답변해 주십시오. 예, 제가 공약으로 제시한 중부권 동서횡단 철도 동서 5축, 남북 7축, 남북 6축 도로가 보이시는 대로 이런 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걸 일시에 동시에 추진하기는 그렇게 쉽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체로 추산되는 예산은 동서 5축은 한 5조, 동서 5축 고속도로는 한 5조, 남북 7축은 4조, 남북 6축은 한 5조, 뭐 이런 정도의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단계적으로 또 정부와 또 정당이 협력을 해서 의논을 해서 추진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경상북도 북부 지역의 경제 요충지로 건설하기 위한 꿈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남북과 동서를 관통하는 이와 같은 물류 시스템은 절대 구축을 해 나가겠습니다. 네, 4분 후보자들의 공약을 잘 들었습니다. 이어서 다시 후보들에게 공통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공통 질문입니다. 영주시 영양군, 봉화군, 울진군 이 선거구에서 당선되면 타 지역구 국회의원에 비해 어려움이 많을 것 같기도 합니다. 현재 4개 지역별로 각종 현안이 많은데요. 대표적으로 영주댐, 봉화의 석포제련소, 울진의 신한울 원전 3, 4호기 건설 재개 등을 꼽을 수 있겠습니다. 참 쉽지 않은 문제들인데요. 해결 대책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시간은 역시 1분 10초 드리겠습니다. 순서에 따라 이번에는 황재선 후보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국민들이 바라는 것을 정치적으로 풀어내는 것이 정치인의 역할 아닌가 싶습니다. 영주댐의 경우에는 그 낙동강 상류 지역에, 낙동강 하류 지역에 맑은 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건설되었습니다. 영주 지역과는 별로 관계가 없는데 갈등만 빚고 있습니다. 영양과 같이 영양처럼 영양댐의 건설되는 것을 막았더라면 이런 문제들이 생기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마음 같아서는 정말 폭발하도 시키고 싶지만 국민들이 그 활용을 원한다면 저희들도 그 뜻을 따라서 적극적으로 충분히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석포제련소는 한 지역의 주민들의 생계와 직결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환경 문제만큼이나 중요한 문제가 걸려있는 셈이고 또 다른 곳으로 옮긴다고 하더라도 그곳에 환경 문제가 또 제기될 수 있습니다. 함부로 철거를 결정하기 어려운 사정입니다. 철거를 하지 못한다면 대기나 수질 오염을 최대한 방지하여야 할 것입니다. 담을 쌓아서라도 오염을 막겠습니다. 한울 원자력 3, 4호기 문제 정말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을 탈원전 문제라든가 정부의 책임 탓으로 돌릴 것이 아니라 정말 그 안전성이 확보된 원자력 발전소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네, 답변 시간이 마무리됐습니다. 이번에는 박형수 후보 답변 차례입니다. 예, 영주댐은 현재 댐 상류 지역의 오염원에 대한 철저한 대비 없이 졸속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바람에 녹조 등 심각한 문제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댐 상류 지역의 비점 오염 저감 시설 구축 사업을 확대해서 수질을 개선한 후 조기 담수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석포제련소 문제는 환경단체의 주장들과 2천여 명의 석포 면민의 생존권이 부딪히는 문제로 매우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석포제련소는 주변 오염 토지에 대한 정화 사업을 시행 중이고 4천억 이상이 투자되는 무방류 폐수시설 계획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환경부와 함께 이러한 조치들이 제대로 이행되는지에 대한 철저한 감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신한울 3, 4호기의 경우 울진 지역 경제의 생존과 국가 에너지 산업 경쟁력의 회복을 위해서도 공사 재개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번에는 장윤석 후보 답변 차례입니다. 네. 영주댐이 준공이 됐습니다만은 한동안 녹조 문제 등으로 해서 담수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민관이 협력해서 검토한 결과 지금 담수가 됐습니다.
아마 녹조 문제는 지천 지류에 오염 폐수들이 유입이 돼서 생기는 문제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천 지류에서 들어오는 오폐수의 유입을 막는 여러 가지 시책들을 강구함으로써 해결해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친수 문화 공간을 만들어서 지역 경제 발전에 힘이 되도록 운영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생각합니다. 영풍 석포제련소는 석포제련소가 오염 물질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또 그 기업의 또 상생을 위해서 지역의 경제를 위해서 오염 물질 문제는 오염 물질대로 다스리고 기업이 또 지역 경제를 위해서 활약할 수 있는 부분은 또 지켜나가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저는 탈원전 정책의 폐기를 주장합니다. 네, 끝으로 김영규 후보 답변 차례입니다. 예, 저 또한 여러 후보님들의 뜻과 같습니다. 영주댐 문제는 상류의 물은 수질량이 적습니다. 그래서 영주댐의 물을 계속 흐르게 해서 자연 정화로 유도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되어지고, 석포제련소는 정말 지역민들이 함께 기업과 상생하는 그런 기업인 만큼 오염에 대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차단해서 새롭게 어떤 기업을 가지고 가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신안울 원전 3, 4기 또한 에너지 사업에 있어서 그린 에너지로 충분히 원전을 가지고 가야 되며, 문제되는 부분들을 잘 복구를 해서 원전 산업을 그대로 가져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제 후보자 주도권 토론 순서입니다. 후보자 간 공약이나 정책을 주제로 질의 답변하는 시간인데요. 각 후보는 순차적으로 토론 주도권을 갖게 되고, 주도권을 가진 후보는 다른 후보에게 질문하고 답변을 들을 수 있습니다. 주도권 후보에게 주어지는 토론 시간은 총 5분인데요. 주어진 시간 동안 자유롭게 질문하고 답변을 들을 수 있습니다. 질문과 답변 시간에 제한은 없지만 너무 길지 않게 해주시고요. 특정 후보자에게 질문이 집중되는 것을 막기 위해 한 후보자에 대한 질문은 2개까지만 허용하겠습니다. 이 점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박형수 후보에게 주도권을 드리겠습니다. 박 후보 누구에게 질문하시겠습니까? 예, 먼저 장윤석 후보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시작하시죠. 예. 4월 5일자 매일신문에 따르면 장윤석 후보님께서는 지금은 무소속이지만 당선되면 당대표, 원내대표, 국회 부의장에 도전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3월 30일에 이미 미래통합당의 황교안 대표가 공천에 불복하고 무소속으로 출마하는 것은 문재인 정권을 돕는 해당 행위라면서 영구히 입당을 불허하겠다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어떻게 입당이 가능한지, 또 당대표나 국회 부의장이 어떻게 가능한지 여쭙고 싶습니다. 네, 장 후보 답변해 주시죠. 저는 말씀대로 당선되면 바로 복당하겠습니다. 선거 때가 되면 당에서 탈당해서 출마한 사람을 복당시키지 않겠다는 얘기는 늘 해왔던 얘기입니다. 그러나 선거가 끝나면 또 역시 많은 분들이 당선돼서 정당에 입당한 게 사실입니다. 아마 박 후보께서는 정치권에 입문한 지 오래가 되지 않아서 그러한 오랜 관행이랄까요, 사실을 모르고 계신 거 아닌가 싶습니다. 복당하게 되면 저는 제가 12년 국회의원을 하면서 몸을 담았던 정당 아닙니까? 그 정당의 새로운 쇄신을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네, 박형수 후보 계속 질문하실 수 있습니다. 예, 다른 거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지금 영주시에 설치된 장윤석 후보님의 길거리 현수막에는 영주 사람 장윤석을 선택해 주십시오라고 문구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번 국회의원 선거에서 선거구 조정으로 영주 영양 봉화 울진은 이제 하나의 지역 공동체, 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영주 사람 선택해달라는 슬로건은 지역 통합과 지역 동반 발전이라는 가치에 역행하는 것으로 보여서 많이 아쉽다는 지적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네, 장 후보 답변하시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역에 기반을 두고 사는 많은 분들은 그 지역을 애정을 가지고 사랑을 하지요. 도민체육대회에 가면 영주 시민들은 또 그 지역 주민들은 그 지역 선수를 응원하고
이기라고 격려를 합니다. 영주 출신 또는 그 지역 출신 주민들이 그 지역 후보를 사랑하는 것, 뭐 그거 죄가 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지역 사랑이라고 저는 봅니다. 다만 4개 시군이 선거구로 통합해서 살아가야 한다면은 그 4개 시군이 통합해서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터놓고 이야기하고 토론하고, 그래서 큰 그림을 그린다면은 얼마든지 상생하고 협력해서 발전을 시킬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지역 사랑과 지역주의, 지역 감정은 우리가 구별해서 얼마든지 이해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아직 주도권 시간이 1분 50여 초 남아 있습니다. 다음 누구에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예, 황재선 후보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문재인 정권의 탈원전 정책으로 신한울 원전 3, 4호기 건설이 중단되는 바람에 울진 지역 경제는 지금 엄청난 타격을 입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다수의 울진 주민들은 신한울 원전 3, 4호기 건설 재개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황재선 후보님은 현 정권의 탈원전 정책에 찬성하시는 것인지, 또 신한울 3, 4호기 건설 재개를 반대하는 것인지 찬성하는 것인지를 묻고 싶습니다. 네, 황재선 후보 답변해 주십시오. 네, 신한울 3, 4호기 건설 재개 문제를 쉽게 결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체르노빌 원전 사고나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인해서 국운이 기울 정도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장윤석 후보님께도 여쭈었었는데 명확하게 답변을 하지 않으셨지만은 지금 전 세계적으로 핵 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는, 고준위 핵 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는 시설조차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핵 폐기물이 생겼을 때 임시 저장 시설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임시 저장 시설이 지금 거의 다 차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지금 울진 국민들의 경제적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한 점은 있지만은 건설이 중단됨으로 인해서 완전히 경제가 붕괴되었다든가 이런 것은 지나치게 억측의 주장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하여튼 지금 울진 국민들께서 기대하셨던 그 부분들을 어떻게 우리가 만들어 나갈 것인지, 기대를 충족시킬 것인지 저희가 대책을 마련을 해서 울진 국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건설 재개 문제는 네, 다시 또 답변 논의하겠습니다. 시간 지났습니다. 첫 번째 주도권 토론 5분이 지났습니다. 같은 방식으로 이번에는 장윤석 후보에게 주도권을 드리겠습니다. 질문 시작하십시오. 네, 박영수 후보에게 묻겠습니다. 조금 전에 울진의 범국민 대책위와 울진 국민 피해자 수백 명이 제기한 소송을 후보가 대표로 있는 법무법인 영진에서 정부를 대리해서 소송을 수행하고 국민들이 패소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은 이 탈원전 문제와 관련해서는 법무법인 대표인 박 후보로서도 책임이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법무부인 내부의 운영 문제, 독립재산제를 들어서 책임을 회피하고자 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법무법인 영진이 탈원전 정책 피해자들의 소송에 정부를 대신해서 대리했다면은 차라리 민주당 정책에 동조한 분으로서 민주당 후보가 되었어야 마땅한 일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박형수 후보 답변하십시오. 예, 그 부분 조금 전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법무법인 영진의 구조를 아마 우리 장윤석 후보님께서 잘 모르시고 하시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저희들은 팀제로 서울에서도 구성되어 있고, 제가 운영하고 있는 대구지사는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전체 대표라는 그 직함은 가지고 있지만은 서울의 소송에 대해 가지고 일일이 전혀 알지 못하고, 또 제가 맡고 있는 대구에서의 사건은 서울에서 전혀 알지 못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이런 점을 좀 양지해 주셨으면 합니다. 네, 장 후보님 계속 질문하시겠습니다. 이게 법무법인의 내부적 운영 문제를 가지고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법무법인의 대외적 대표이시라면 법무법인이 수행한 모든 소송에 대해서 법적인 책임이 있습니다. 문재인 정권의 이 정책을
법무법인 영진이 수행했다면은 법무법인이 대표인 박 후보께서는 이 점에 관해서 울진 국민에게 명확하게 해명을 하고 책임을 져야 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울진 국민에게 사과하고 사과할 용의가 없습니까? 네, 박형수 후보 답변하십시오. 예. 제가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울진 국민들께는 제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 영주라는 법무법인에서 그 소송을 맡았다는 점에 대해서는 저도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제가 알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법적인 책임까지 지셔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좀 어불성설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네, 장윤석 후보님 네. 계속 질문하실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네, 황재선 후보님께 간략하게 묻겠습니다. 민주당과 관련해서 그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이제 사태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 특혜를 받았던 조국 법무부 장관이 내로남불한 전형적인 사건이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같은 당에 소속되었던 된 황재순 후보의 견해를 조금 물어보겠습니다. 네, 황재순 후보 답변해 주십시오. 예, 국민 눈높이에 맞추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민주당뿐만 아니라 대통령께서도 사과를 하셨고 저희 역시 같은 생각입니다. 다만 지금 현재 재판이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그 죄가 성립하는지 그렇지 않은지는 지켜볼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여기에서 결론에 가까운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는 것은 맞지 않을 듯합니다. 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네, 장 후보님 아직 시간이 1분 남아 있습니다. 네, 계속 네. 질문하실 수 있습니다. 네, 황재선 후보님, 이번 선거법과 관련해서 비례 대표를 선출하기 위한 정당이 한국당도 창당을 했고 민주당도 창당을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제 이 문제에 관해서 정당 간의 공방이 있습니다만은 민주당의 입장에서는 연동제 비례대표제를 도입하기 위한 정당 쇄신, 정치 쇄신의 일환으로 주장했던 것인데 그렇게 한국당의 비례대표 정당 창당을 비난하다가 민주당도 비례정당을 창당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점에 관한 황재선 후보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네, 황 후보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지만 답변해 주시죠. 이 제도는 그 소수의 의견을 의정에 반영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예, 주도권 시간이 다 소진이 됐습니다. 이번에는 같은 방식으로 김형규 후보에게 주도권을 드리겠습니다. 김형규 후보 누구에게 질문하시죠? 예, 박영수 후보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국가현명배당금당에서 제시하는 인구 증가 정책을 가지고 말씀드리는데 국가현명배당금에서 제시하는 인구 증대 효과를 국민배당금 출산하면 5천만 원 이런 지급하는 데 대해서 인구를 증가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세 분들은 전부 다 법조인이라서 법에 대해서는 박식하지만은 저는 이렇게 농업을 하다가 지금 이 민생 현안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보고자 이 자리에 선 것입니다. 그래서 인구가 감소하는 이 시점에서 어떻게 인구 정책을 해소하실 수 있을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여쭙고 싶습니다. 네, 박형수 후보 답변해 주십시오. 예, 우리나라의 출산율이 현재 0.92%로 굉장히 지금 낮습니다. 이것은 김영규 후보님 말씀한 바와 같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고 앞으로 우리 국가가 존속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여러 가지 인구 대책에는 여러 가지 정책들이 있겠지만은 지금까지 한 정책들이 거의 참 잘 먹혀들지 않았습니다. 저는 근본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아이를 낳아서 키우는데 돈이 많이 든다라는 이게 여기서부터 출발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돈이 많이 드는 부분을 줄여줄 수 있으려면은 보육 문제를 해결해야 되고 교육 정책을 해결해야 됩니다. 다음으로 또 일하는 여성들의 경력 단절 문제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법적으로 또는 우리 사회가 이 부분을 충분히 수용할 수 있을 때 인구 출산 감소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라고 출산율 감소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김영규 후보 계속 질문하실 수 있습니다. 장윤석 후보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은 근본적으로 법이 너무 많이 발달되어 있습니다. 농촌에서 생활하면서도 지금 지방의회에서 얼마나 많은 어떤 법 조항을 만들어놨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최근에 거리 현수막에 강아지 3개월령 이상 된 것들은 무조건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강아지 보유세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먼저 시행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어집니다. 정말 애완견까지도 이렇게 보유세를 매겨서 세금 청구를 만든다면은 민생들은 전부 다 바닥으로 떨어질 수 있는 상황이 되어 있습니다. 근본적인 민생 현안을 위해서 국가혁명배당이 제시하는 33가지 정책들을 많이 관심을 가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 보유세에 대한 부분들이 나올 것 같은데 여기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장 후보님 답변해 주시죠. 예, 뭐 33개 정책을 고심을 해서 내놓으신 데 대해서 뭐 존중합니다. 법의 문제는 법이 국민의 자유로운 활동을 제약하는 측면도 없지 않습니다. 뭐 그런 점에서는 입법이 좀 자제해야 한다는 건 분명한 사실입니다만은 또 입법을 통해서 어려운 여러 가지 사정을 해소해주는 또 권리를 구제해주는 그런 방향의 또 입법도 병존하는 것이죠. 말씀하신 생활의 구석구석의 아주 세밀한 부분에 관해서 입법이 되고 또 보유세 문제가 개개인의 부담을 준다고 한다면은 뭐 제가 국회로 복귀를 하게 된다면 진지하게 논의해서 입법 방향을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네, 아직 주도권 시간이 1분 정도 더 남아 있습니다. 계속 질문하시죠. 저출산 시대에 정말 근본적으로 우리 국민들이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황재선 후보님은 인구 감소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 방안을 좀 생각하고 계신 게 있으면 좀 부탁드립니다. 네, 황 후보 답변하십시오. 인구 감소 문제는 그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을 물으시는데 사실 근본적인 해결 방법이 무엇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고민하고 있는 부분은 이 출산율은 그 삶의 질에 척도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 삶의 질의 수준이 그만큼 떨어져 있다는 얘기인데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제 생각은 지역의 적극적인 투자, 지역의 개발, 그리고 서울 수도권 집중화된 그 과밀화된 그 문제를 해결하고 지역을 사람들이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든다면은 아마 삶의 질은 올라갈 것이고 삶의 질이 올라감에 따라서 출산율이 올라가고 인구가 늘어날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역이 먼저다라는 구호로 이번 선거에 임하고 있습니다. 네, 주도권 토론 이제 마지막 차례입니다. 황재선 후보에게 주도권을 드리겠습니다. 황 후보 누구에게 질문하세요? 예, 박영수 후보님께 먼저 묻겠습니다. 그 유세를 하시면서 그 유세 차량에서 연설을 하시는데 제가 유튜브 영상을 보았더니 문재인 정부 그리고 이 정부를 좌파 정부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 사실이 있으시면은 무엇이 좌파이며 왜 좌파 정부라고 말씀을 하시는지 좀 말씀을 해 주시겠습니까? 네, 박형수 후보 답변해 주십시오. 예,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제가 문재인 정권을 좌파 정권이라고 표현한 적이 한 번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또 제가 문재인 정권이 좌파 정권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근데 사실관계를 좀 정확하게 아시고 질문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어느 유튜브에서 제가 문재인 정권을 좌파 정권이라고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황 후보 다시 계속 질문하실 수 그러면은 있습니다. 좌파 정부라고 표현한 적은 없지만 좌파 정부라고 생각한다는 의미십니까? 답변하시죠. 좌파적인 정책이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번에 그 부분은 그 정무수석이었던가요? 부동산에 대해서 말씀하신 그런 부동산 거래 허가제나 이런 부분들 언급한 것만 보더라도 좌파적인 정책이 거기에 분명히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황 후보 계속 질문하실 수 있습니다. 그 장 후보님께 여쭙겠습니다. 네. 그 생각에 있어서 제가 큰 차이를 느끼지 못했기 때문에 비슷한 맥락의 질문인데요. 그 토지거래 허가제가 그게 좌파 정부의 정책인 겁니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네, 장 후보 답변해 주십시오. 뭐 과학적으로는 다소 좌파적 성격이 있는 것이다. 자유경제 체제 하에서 부동산도 토지도 자유롭게 거래하는 것이 자유시장 경제 체제에 맞겠죠. 다만 전면적으로 허가제를 실시한다고 하면 뭐 좌파 정책이 또 분명합니다. 다만 자유경제 체제를 수정 보완하는 특별한 제한된 범위 내에서 목적으로 거래 허가제를 일부 실시한다면 뭐 그것은 근본적인 좌파 정책으로 보기는 어렵고 자본주의 시장경제 체제의 보완이다. 또 뭐 그렇게 볼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접점에 네, 있다고 보죠. 네, 계속 질문하실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장윤석 후보님께서는 이미 삼선의 국회의원의 관록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 경험에 대해서는 저희 후배들이 존중하고 배워야 할 것들도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번에 4선 국회의원이냐 초선 국회의원이냐 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 4선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일을 더 잘한다라고 할 수 있는 근거는 무엇인지 한번 여쭤봐도 되겠습니다. 예. 네, 장윤석 후보 답변해 주십시오. 뭐 그렇죠. 모든 일이 경험이 축적이 되면 거기에서 뭐 지혜도 나오고 또 뭐 원숙한 경험이 또 새로운 창의적인 아이디어도 발상도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뭐 정치든 법률이든 의학이든 또는 기업이든 연륜을 더해가면서 거기서 새로운 창의적인 생각도 찾아내고 또 거기에서 지혜들을 얻게 되면 더 일을 잘할 수 있을 것이다 하는 생각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은 아니겠습니까? 뭐 초보자라고 해서 또 초선이라고 해서 뭐 못한다 뭐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초선에 비하면 4선이 더 일을 잘할 수 있을 것이다 하는 것은 뭐 그저 상식적으로 알 수 있는 일 아니겠습니까? 예. 네, 두 후보께 질문은 다 소비가 됐고요. 이제 김영규 후보께 질문하실 수 있습니다. 이게 초선 의원과 초선과 3선의 차이인 것 같습니다. 이게 질문 기회를 제대로 활용을 못한 것 같은데요. 그리고 또 김영규 후보께서는 농민이시면서 또 이렇게 국회의원 후보로 출마를 하셨습니다. 그 용기 있는 결단에 경의를 표하고요. 그동안 어떤 활동을 해왔는지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네, 김영규 후보 답변하십시오. 예, 뭐 특별한 뭐 활동이나 이런 것보다가 저는 뭐 농업을 쭉 하고 지냈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 민생 현안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저도 이렇게 느끼는 바가 있었습니다. 특별히 국가혁명배당금당의 3.3 정책을 보고 저는 이런 정책이라면은 정말 대한민국을 새롭게 만들어갈 수 있겠다. 그런 어떤 확신을 얻었습니다. 민생이 지금 너무나 바닥으로 내려가고 있고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사회적인 문제가 너무나도 심각합니다. 네, 답변 시간이 마무리됐습니다. 이제 다시 공통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잘 듣고 순서에 따라 자신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공통 질문입니다. 20대 국회 초반 국민적 비난 여론의 국회는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추진위원회를 꾸려서 특권 폐지 입법화를 추진했었습니다. 하지만 오랜 논의에도 친인척 보좌관 채용 등 몇 가지 부수적인 것 외에는 근본적인 변화를 만들지는 못했습니다. 최근 선거를 앞두고 일부 정당은 국회의원의 특권을 제약하는 공약을 다시 발표했는데요. 일부에서는 국회의원의 특권 자체가 아니라 특권을 남용하는 것이 문제다라는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국회의원의 특권에 대한 후보자의 생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시간은 1분 10초씩입니다. 순서에 따라 장윤석 후보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예, 국회의원의 특권을 뭐 여러 가지를 말을 합니다만은 뭐 대표적인 것은 그 불체포 특권과 면책 특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불체포 특권의 특혜를 누리기 위해서 방탄국회를 소집했던 일이 많은 비난을 받은 일 우리가 다 기억하시지 않습니까? 개인 비리를 저지르고도 불체포 채권 뒤에 숨어서 구속을 면하는 일이 있다면 국민들이 용납을 할 수 없겠죠. 또 면책 특권을 방패 삼아서 근거가 없는 주장과 선동을 한다면 그 역시 국민의 지탄을 받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와 같은 불체포 특권이나 면책 특권과 같은 국회의원의 특권을
제안하는 데 동의를 합니다. 또 제가 국회에 복귀한다면 이 제안하는 입법에 적극 나서겠습니다. 그 외에도 정쟁으로 인해서 국회가 파행될 경우에 세비를 전액 반납을 한다든지 또 국회에 무단결석할 때는 세비를 삭감한다든지 이런 것도 강력히 또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번에는 김형규 후보 차례입니다. 역시 1분 10초 드리겠습니다. 예, 처음 이제 저도 국회의원에 출마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놀라운 것들이 많았습니다. 국회의원들의 특권이 너무나 많았고 300여 가지 이상의 특권을 누리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좀 놀랐습니다. 그래서 정말 국회의원들이 국가와 나라를 위해서 나간다면은 정말 무보수 명예직으로 국민을 위하고 역사를 위하는 자리에 서야 된다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세비도 내려놓고 모든 특권을 내려놓고 민과 하나 되는 그런 마음으로 국민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자질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어집니다. 네, 이어서 황재선 후보 차례입니다. 역시 1분 10초 드리겠습니다. 예, 국회의원의 특권을 하고 헌법에 규정되어 있는 것은 불체포 특권과 면책 특권입니다. 불체포 특권과 면책 특권은 국회에서 민의를 대변하는 의정 활동을 하는 국회의원들이 정치적 탄압에 의해서 그 활동을 제한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규정을 한 제도입니다. 이것을 쉽게 이야기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국민적 요구가 국회의원들의 특권을 폐지하여야 한다면은 제가 보기에는 그 요구 자체는 의정 활동과 별로 관계없는 그 권위주의에서 비롯된 여러 가지 특혜들을 없애자는 취지의 말씀으로 읽힙니다. 그렇다면은 이 의정 활동과 관계없는 것들은 전부 다 없앤다고 하더라도 저는 별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세비를 모두 반납을 하겠다라는 취지의 선동적인 말로서 그것을 해결할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을 하면 거기에 따라서 적정한 보수를 받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물론 세비의 정도는 어느 정도 적정한 선을 찾아가는 노력도 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끝으로 박형수 후보 차례입니다. 예, 먼저 발언하신 후보님들 모두 매우 좋은 의견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많은 부분에 공감합니다. 특히 장윤석 후보님과 황재선 후보님은 저와 같이 법률가 출신이기 때문에 동일한 답변을 하신 것 같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필요한 특권과 불필요한 특혜는 반드시 구분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회의원 특권 중 대표적인 것이 불체포 특권과 면책 특권인데 이는 정치 권력으로부터 국회의원의 의정 활동을 제대로 하는 것을 보장하기 위해서 마련된 것이므로 그 존재의 의미는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장윤석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방탄국회라는 오명처럼 이런 특권이 정략적으로 사용되는 것은 철저히 막을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무단결근 세비 삭감은 우리 장윤석 후보님의 말씀에 저도 전적으로 동의하고 훌륭한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과잉 의전 부분에 대해서는 도를 넘는 특혜적 특권은 반드시 없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준비한 토론은 여기까지입니다. 마지막으로 각 후보에게 마무리 발언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시간은 2분입니다. 순서는 김형규 후보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정말 긴 시간 동안 국민들의 민의를 대변하고 이 시대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국가혁명배당금당은 3.3 정책을 중심으로 해서 민의가 반영된 가계부채 탕감, 국민배당금 지급이라는 이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께 호소를 드립니다. 정말 골목 상권이 살아나고 이 민족이 세계 중심에 서야 될 그런 역사적 사명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야는 당파, 당정 싸움으로 끊임없이 국민들을 현혹시키고 분단시키고 아픔을 가져주었습니다.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 국민들은 이제는 더 이상 보고 있을 수 없습니다. 지금은 4.15 총선을 중심으로 국가혁명배당금당의 33가지 정책을 꼼꼼히 읽어보시고 이 정책들이 정말 이 나라, 이 민족을 이끌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은 뜨거운 한 표 한 표를 모아서 혁명 대열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혁명당이 처음부터
혁명을 가지고 나왔고 끝까지 혁명으로 대한민국을 바르게 이끌려고 하는 것입니다. 민의의 반영, 민주주의의 꽃이라 하는 선거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의견을, 여러분들의 뜻을 바르게 표시를 해주셔서 대한민국이 이대로 더 이상 여야가 싸우는 이런 꼬라지를 보고 있을 수 없지 않습니까? 지방자치제도는 반드시 폐지돼야 되며 국회의원들은 무보수 명예직으로 후원금을 받아서 운영을 하되 반드시 그런 모든 것들은 여러분들이 선택하셔서 바르게 잡아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4.15 지방 국회의원 선거는 반드시 여러분들이 혁명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단어를 머릿속에 새겨주셔서 국가혁명당과 하나 된 모습으로 이 나라를 바르게 잡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번에는 황재선 후보 마무리 발언해 주십시오. 지금까지 장시간 동안 토론회 시청해 주신 시민 국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바꾸지 않으면 새로울 것이 없습니다. 1970년대, 80년대까지만 하여도 대한민국의 성장과 어깨를 나란히 하면서 우리 지역도 함께 성장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 대한민국의 발전은 눈이 부실 정도로 세계가 칭송할 정도로 많은 변화를 겪어왔지만 우리 지역은 대한민국의 오지 중에 오지로 바뀌고 말았습니다. 이 오지에 탈출하는 것, 이 탈출을 할 수 있는 기회, 저는 이번 선거가 그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기회 놓치면은 또 언제 우리에게 다시 기회가 올지 알 수가 없습니다. 계속 짜장면만 먹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짜장면 먹다가 그 다음날 짜장면 먹고 그러지 마시고 이제 짜장면도 불어 터질 만큼 드셨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짬뽕도 드셔보시고 우동도 한번 드셔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일을 시켜서 못하면은 끌어내리십시오. 그리고 집권 여당의 그 활용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활용할 수 있는 기회 얻으시고 그 다음에 미래통합당에서 또 정권을 잡는다면 그때는 미래통합당 국회의원 뽑아서 우리 지역 다시 한번 부활할 수 있도록 시민들께서 선택을 해 주십시오. 그리고 제가 당선되는 거 얼마나 힘든지 저 잘 알고 있습니다. 그 기적을 만들어낸다면 그것은 주인공은 곧 시민들이며 대한민국이 될 것입니다. 우리 지역의 변화, 그냥 우리 지역의 변화에서 그치지 않을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변화까지 그리고 우리의 미래까지 결정할 수 있는 정말 중요한 선거가 여기에서 치러지고 있습니다. 네, 발언 시간 다 되셨습니다. 이어서 박형수 후보의 마무리 발언 듣겠습니다. 예, 장시간 토론회를 시청해 주신 유권자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리고 함께 열띤 토론을 해주신 후보자님들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영주 영양 봉화 울진 유권자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로 선거운동을 하기도 투표에 참여하자고 말씀드리기도 송구스럽습니다만 4월 15일의 총선은 우리나라의 명운을 가르는 매우 중요한 선거입니다. 이번 선거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를 만든 현 정권의 무능과 독선을 심판하는 선거입니다. 또 낙후된 우리 지역을 발전시킨 적임자가 누구냐를 결정하는 선거입니다. 저 박형수는 정권 심판, 세대 교체라는 슬로건으로 반드시 승리하여 새로운 정치, 부끄럽지 않은 정치, 제대로 된 정치를 실현해보고자 합니다. 젊고 열정이 넘치는 기호 2번 미래통합당 박형수를 지지해 주실 것을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끝으로 장윤석 후보의 마무리 발언입니다. 네, 존경하는 영주, 영양, 봉화, 울진 주민 여러분, 저에게는 마지막 꿈이 있습니다. 내 고향 영주와 이제 같은 가족이 된 영양, 봉화, 울진에 새로운 먹거리와 많은 일자리를 만들어서 인구도 늘고 큰 병원도 생기고 다양한 문화시설까지 갖추어서 우리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라고 멀리 떠나지 않아도 고향에서 잘 키워서 부모님들과 함께 행복하게
살게 하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영주 영양봉화 울진 주민 여러분, 마지막 정치 소임을 다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십시오. 제대로 일할 만한 사람 다 배제하고 3선 이상 한 사람도 당선될 수 없도록 막장 공천을 해서 경상북도의 정치력을 완전히 무력화시킨 미래통합당 혼내주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소속당은 탈원전 폐기를 그렇게 주장하고 있음에도 문재인 정권의 탈원전 정책과 관련된 소송에서 정부를 대리하여 뒷받침한 법률 소송을 수행한 후보에게 공천한 어처구니 없는 정당 미래통합당을 바로 세워야 하지 않겠습니까? 저 당선되면 미래통합당에 떳떳하게 당당하게 입당하겠습니다. 입당해서 미래통합당을 쇄신하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주민 여러분, 누가 제대로 일할 후보인지 현명하게 판단해 주십시오. 일은 해본 사람이 잘합니다. 장윤석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90분간 준비된 토론이 모두 마무리됐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지금까지 영주시 선거방송 토론위원회가 주관하고 안동 MBC가 준비한 영주시 영양군, 봉화군, 울진군 선거구 국회의원 후보자 토론회였습니다. 토론회 내내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후보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이 프로그램은 후보자 토론회 다시 보기 서비스와 네이버 TV, 유튜브 중앙선거방송 토론위원회, 안동 MBC 홈페이지, 유튜브 안동 MBC 채널을 통해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안동 MBC 생방송 선거 토론회는 앞으로 2차례 더 진행될 예정인데요. 내일 오후 1시 50분부터 안동시 예천군 선거구 토론회, 모레 금요일 밤 8시 30분부터 상주시 문경시 선거구 토론회가 생방송으로 진행됩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오늘 토론회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